소설 영화관. 어느 날의 해질 무렵 코스모폰 베르슈탈이 마을 번화가를 걷고 있는데 친구 한 명이 그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코스모, 나 이번에 골동품 갑옷을 하나 발견했는데 같이 가주지 않겠어? 자네가 그쪽 방면에는 전문가잖아. 알았네. 급한 일도 없으니 같이 가게. 코스모는 친구의 뒤를 따라 골동품 가게의 거리로 향했다. 좁은 골목길 끝에 위치한 낮은 아치형의 문으로 들어가니 그곳에는 다양한 고도구들이 즐비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친구는 코스모의 감정에 만족하여 안심하고 갑옷을 구매하였다. 그리고 그곳을 나오는 길에 코스모는 벽에 걸린 낡은 거울을 하나 발견했는데 자네도 뭔가 사고 싶은 걸 찾았나? 아닐세. 하지만 코스모는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떨쳐낼 수가 없었고 결국 친구와 헤어진 후에 다시금 골동품점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한참 거울을 응시하던 코스모는 그 가격을 물어보았는데 돌아온 대답은 턱없이 비싼 금액이었다. 휴, 나로서는 엄두도 못 낼 가격이로군. 너무 비쌉니까요? 네, 제 예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군요. 뭔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사연이 깊은 물건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그쪽의 인상이 마음에 드는군요. 좋아요. 4분의 1 값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다만 조건이 있어요. 뭐죠? 만약에 이것을 되팔고 싶어진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값을 모두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것이라면야 문제 없습니다. 약속할 수 있나요? 약속합니다. 노인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거울을 포장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한 가지 의미심장한 혼잣말을 중얼거렸는데 벌써 6번째로군.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아직 멀었지. 후. 코스모는 거울을 소중하게 들고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것을 벽난로 위에 걸었다. 정성껏 먼지를 닦아내자 그 표면이 놀라우리만치 반짝거리는 것이 마치 세월을 전혀 겪지 않은 것만 같았다. 신비한 거울이군. 그때였다. 일순 흰옷을 입은 여인이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실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녀는 근심 가득한 발걸음으로 조용히 방 반대편의 침대로 향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그 위에 앉았다. 코스모는 재차 뒤를 돌아보았으나 역시나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여인은 오직 거울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녀는 괴로운 일이라도 있는 것인지 눈을 감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니 한참 뒤에야 울음을 멈추고 다시 눈을 떴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해골과 눈을 마주치더니 거의 까무러질 뻔했다. 코스모는 그 불길한 물건을 즉시 치우려다가 자신의 존재가 알려지면 그녀가 더 불안해할까봐 일단 참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잠에 빠졌다. 코스모는 넋을 놓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문득 무례하단 생각이 들어서 책을 집어들고 병상을 지키는 사람 마냥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거울 속의 여인은 사라지고 없었다. 아쉬웠다. 하지만 확신이 들었다. 내일이 되면 분명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일단 그녀를 위하여 해골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기고 방을 청소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이 되고 교회의 종이 저녁 6시를 알리자 여인은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해골이 없어진 것을 깨닫고는 희미한 미소를 띄웠다. 여전히 수심에 잠겨 있었으나 어제만큼은 아니었다. 대신 호기심 어린 표정이 되어 방 안의 물건들을 신기한 듯 살펴보았는데 그러다 또 졸음이 왔는지 침대에 드러누웠다. 오늘은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코스모는 한순간도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7시가 되자 놀랍게도 그녀는 몽유병자처럼 일어나더니 그대로 나가버렸다.
그런 거였군. 아쉬워라. 하지만 동시에 코스모는 엄청난 기쁨에 휩싸였다. 아름다운 여인이 비치는 거울이라니. 그것은 그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 진귀한 보물이지 않은가. 그는 이제 그녀가 방 안의 물건들의 흥미를 느낀 사실이 떠올랐다. 그녀를 위하여 방을 꾸며야겠군. 하지만 방을 장식하고 가구를 들이려면 돈이 필요했다. 다행히 코스모에겐 그럴 수완이 있었다. 바로 검술이었는데 그는 대학의 학과 사무실로 달려가 검술 교습의 교수직을 신청하고 강의를 개설하였다. 그러자 학생들뿐 아니라 프라하의 젊은 귀족들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그의 수중에는 점점 돈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해서 가구를 사고 장식을 사고 나날이 거울 속 여인을 위한 방이 완성되어 갔으니 결국에는 아예 부인의 방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여인은 처음보다 점차 안정을 찾으며 때로는 평온하고 희망에 찬 표정이 되기도 하였으니 그것을 지켜보던 코스모는 마침내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그녀의 손등에 키스라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다음날 저녁 그녀는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불안했다. 하지만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여인이 보이지 않게 되자 코스모는 마침내 광적인 상태가 되었다. 정말이지 그녀를 다시 볼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자 문득 숨겨두었던 금서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것은 금지된 흑마술에 대한 것들이었는데 저런 거울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런 주술도 존재하겠지. 코스모는 정말 미친 듯이 그것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사흘 동안 내리 밤을 새웠고 마침내 그는 소환술에 대한 마법이론을 찾아내었는데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가 마지막 주문을 외우자 거울에 신비한 기운이 맺히더니 마침내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성공인가? 코스모는 더욱 정신을 집중하고 의식의 마지막을 완성시켰다. 다음 순간 현실의 문이 열리고 비에 흠뻑 젖은 여인이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 눈을 뜬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두려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내가 어떻게 이곳에 제가 불러내었습니다. 어째서죠? 당신은 어째서 이 비 내리는 거리를 지나 이 불쌍한 여자를 이곳으로 불러내었나요? 저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기어코 어떻게든 하시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당신에게 제 마음을. 코스모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다가오지 마세요. 당신이 그동안 제게 보여준 마음이 어떤지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 거울이 있는 한 그 모든 게 제게는 악몽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날카로운 비수가 코스모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그랬다. 그녀가 보여주었던 그 슬픔, 고뇌, 그리고 한숨.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울에 갇힌 것이었다. 마치 새장 속의 새처럼. 만약 자유로워진다면 당신은 제 사랑을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내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이제 코스모는 갈등했다. 그녀의 저주를 풀어버리면 그녀는 자신의 사랑을 받아줄 수 있을까? 아니, 그 전에 자칫 다시는 그녀를 보는 것조차 불가능해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무엇이 옳은 것인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코스모는 구석에 기대어 있던 장검을 집어들고 거울을 후려쳤다. 엄청난 천둥 소리가 방안을 메우며 그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극심한 두통과 온몸을 관통하는 통증으로 일어서는 것조차 버거웠다. 가까스로 주위를 둘러보자 방 안에는 여인도 거울도 사라지고 없었다. 코스모는 자신의 성급함을 후회했다. 그런 사악한 주술이 걸려있는 거울이라면 쉽게 깨지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았어야 했는데 너무 감정적이었던 나머지 모든 것을 그르쳤다.
거울은 어디로 갔을까? 전 주인에게 돌아간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손에 넘겨진 것일까? 몇 날 며칠을 몸져 누웠던 코스모는 마침내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상이 빙빙 돌 정도였지만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어디선가 고통을 받고 있을 테니까. 우선은 최초의 골동품점으로 향했다. 주인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여기 주인인데? 그럴 리가 없소. 검은 옷에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있었단 말이오. 아니라니깐. 많이 아파 보이는데 의사나 찾아가 봐요. 당황한 코스모는 그 주변의 거리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헛수고였다. 그 누구도 그 노인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뭔가에 단단히 홀린 기분이었다. 그날부터 코스모에겐 그 거울을 찾아 나서는 것만이 삶의 목적이 되었다. 단서를 찾기 위하여 사교계와 뒷골목을 따지지 않고 전전했고, 운 좋게 그 거울을 찾게 된다면 즉시 부수기 위하여 흑마술을 깨는 주문도 숙지했다. 이제 그녀를 다시 만나는 건 별개의 문제였다. 그녀가 자유를 얻을 수만 있다면 다른 건 아무래도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 되찾을 것이 있어서 대학교에 들렀는데 그를 발견한 친구가 다가와 말했다. 이게 누구야? 코스모, 대체 어떻게 된 건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 요즘 검술교실이 말이 아니군. 자네도 안 나오고 이제는 슈타인발트도 안 나오고. 슈타인발트? 그자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글쎄, 그냥 뭔가 엄청 바쁜가 보더라고. 사실 밖에서는 몇 번 보기는 했는데 묘하게 수척해진 것이 무슨 가구나 선물 같은 걸 사느라 정신이 없던데? 어디 여자라도 생겼을라나? 뭐라고? 코스모에겐 그 정도의 힌트만으로도 충분했다. 드디어 거울의 행방을 찾은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끔찍한 일이기도 했다. 슈타인발트, 몹시 다혈질에 저돌적이고 난폭한 인물이었다. 어지간해서는 말이 통하는 인물도 아니었다. 게다가 코스모와는 막상막하의 검술 실력을 가졌던 자로 여전히 승부를 가리지 못한 인물이기도 하였다. 그래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슈타인발트가의 저택에는 연회가 벌어졌고 수많은 손님들이 멋을 부린 채 줄을 지어 입장하고 있었다. 코스모 또한 파티에 참석한 척 저택에 잠입했고 어렵사리 은밀한 방에 다다르자 역시나 그곳엔 거울이 있었다. 찾았다. 코스모는 즉시 거울을 파괴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는데 너 이 자식 무슨 짓이냐? 이런. 슈타인발트, 잠시 진정하고 내 말을 들어주게. 닥쳐라. 나의 그녀를 훔쳐가려 하다니 죽여버리겠어. 프라하의 어느 왕궁. 호에나이스 공주는 여전히 죽은 것처럼 잠에 빠져 있었다. 공주님은 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나요? 넌 아직 모르는 게야. 1년 반 정도 전에 여기서 일하던 신관 한 명이 혼난 적이 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마녀였던 거야. 그 마녀가 뭔가 당치도 않는 저주를 외치고 도망쳤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되셨다고. 그런 끔찍한 일이. 그래도 몽유병처럼 걸어 다니시는 것 말고는 많이 괜찮아지셨었는데 그때 그날 이후로는 이렇게 안 좋아지셨으니. 지난번 그거죠? 갑자기 사라지셨다가 비에 젖어서 나타나셨던. 맞아. 그때였다. 죽은 듯한 공주의 입에서 일순 희미한 중얼거림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공주님! 다음 순간 공주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다. 코스모, 공주님, 정신을 차리셨군요? 공주님! 그러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두 다리를 비틀거리며 말했다. 리자, 내 망토와 후드를 줘. 아니 그런 몸으로 어디를 가시려고요? 어서 줘. 나는 그에게 가야 해. 서둘러. 잠시 후 그들을 태운 마차는 올다우 강의 다리 중 하나를 향해 질주했다. 다리 천정에 가까웠고 거리는 비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다리를 건너는 순간 멈춰. 코스모, 코스모는 다리의 난간을 따라 지친 얼굴을 하고 다가오고 있었다. 코스모. 아가씨, 역시 저주가 풀렸군요. 그래요. 나는 이제 자유로워요. 거울의 저주가 풀렸어요. 그리고 이제 깨달았어요.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 또한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요. 하하,
드디어 제 마음을 알아주었군요. 하지만 코스모, 공주는 그저 무릎을 꿇은 채 오열하였고 코스모의 얼굴은 유령 같은 달빛 속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